꼬마빌딩 디자인 클래스 20강을 개강했습니다. 5단계 멤버십을 가입해서 꼬마빌딩 디자인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꼬마빌딩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꼬마빌딩 유형. 우리가 꼬마빌딩 같은 경우는 작은 건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작은 건물. 그러니까 뭐 연면적 대략 한 300평 정도 되는 거. 좀 사옥 같은 경우는 500평까지도 나올 수도 있는데요. 뭐 그거는 조금 규모가 있는 거. 아주 작은 건물 같은 경우는 연면적 뭐 한 30평도 나올 수도 있고요. 50평, 60평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꼬마 빌딩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100% 올 상가, 즉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이겠죠. 근린생활시설로 올 상가로 짓는 그런 유형이 있을 수 있고요. 100% 올 주거로 짓는 것, 말 그대로 주거형 상품이 되겠습니다. 주거형 상품. 주거형 상품은 뭐 도시형 생활주택부터 해서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통상 우리가 꼬마 빌딩에서 짓는 이런 주거 상품들이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다중주택 같은 경우는 주차 대수가 많이 완화되기 때문에 다중주택도 많이 합니다만은 뭐 다가구라든가 다세대 실질적으로 주거 상품으로 만드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주거형 수익형 상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꼬마 빌딩 유형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러분이 신축 계획을 할 때에 어떠한 건축물의 유형으로 여러분이 디자인을 하고 설계를 할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보시고 결정을 하고 설계에 착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익형 근생시설. 자, 올 상가가 수익형으로 가는 부분이죠. 말 그대로 임대료를 많이 받아서 근생으로 만드는 방법. 자, 그 다음에 근생과 주거가 섞어진 것.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가주택이라고 얘기하죠. 상가주택. 아래층은 상가고 위에는 주거가 들어있는 상가주택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주거가 뭐 다세대가 될 수도 있고요. 다가구가 될 수도 있고, 근생은 뭐 1, 2층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섞어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되겠죠. 자, 사옥이 있을 수 있고요.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성장을 하게 되면은 사옥을 짓게 됩니다. 사옥을 짓게 돼요. 그리고 사무소도 짓게 되는 거죠. 자, 사옥이 있을 수 있고, 이 부분이 이제 순수한 업무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업무. 그 다음에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 상품과도 연관이 됩니다만은 이 법적으로 정해진 용도가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섞어서 짓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건축물을 지을 때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4개 층으로 짓고 나머지 층을 오피스텔로 이렇게 짓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건 이제 법에서 이런 부분들을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용도를 섞어서 짓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유행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메디컬이죠. 메디컬. 이건 뭡니까? 건물 전체를 다 의원으로 만들어서 임대를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대를 주는 부분이 되겠다. 아무래도 좀 의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건물의 수준도 한 단계 좀 올라가고 임대료도 일반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메디컬로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랜차이즈점이죠. 스타벅스라든가 뭐 투썸이라든가 커피점,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서 스타벅스 전용 건축물도 만들어질 수 있고요. 또 이런 다양한 뭐 올리브영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프랜차이즈점이 들어와 가지고 건물의 가치를 올려내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미리 건물 전체를 다 스타벅스로 하겠다고 그러면은 스타벅스와 먼저 협의를 해서 OK를 받고 설계부터 미국에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설계를 해서 한국에 있는 건축사 사무소가 인허가를 냈고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는 부분이 스타벅스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도심 내에서는 스타벅스가 조금 쉽지는 않을 수 있죠. 스타벅스 전용 건물이 아무래도 좀 면적과 층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스타벅스 전용 건물이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교외에 있는 것, 즉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외 지역의 경기도권에다가 스타벅스 전용 이런 커피점을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미리 접촉을 해서 OK가 나면은 미국에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도면이 오고 그거를 한국에서 다시 그려가지고 인허가를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꼬마 빌딩 유행인데요. 자, 이 유행에서 우리가 이제 디자인을 할 때에 다양한 사례와 다양한 현장, 또 문제점, 또 극복해야 될 것, 이런 분들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 클래스에서는 그러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야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강의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디자인 클래스의 컨텐츠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클래스는 현장을 파악하는 것, 그리고 프로젝트의 핵심을 어떻게 파악할 건지, 그리고 세 번째는 디자인 프로세스, 네 번째는 디자인 전략, 마감 재료, PAR 디자인과 재료, 이렇게 좀 쭉 잡아봤는데요. 이게 PT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1강에서 다 못 끝날 겁니다. 아마 2강까지는 해야만 다 끝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하나하나씩 디테일하게 풀면서 이런 순서대로 디자인 클래스가 구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장 파악하기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2강을 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